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고성 속초 산불이 난 지 8달이 지났고 얼마 전에는 경찰 수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산불 피해 보상을 놓고 고성 피해 비대위와 한전 측 관계자들이 7차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결렬됐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성 산불 피해의 보상률을 결정하는 제7차 특별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 6명 가운데 고성군 추천위원 1명을 빼고 5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쟁점이었던 보상 비율을 놓고 양측이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합의점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의원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셔가지고 좀 다음번 회의에서는 의미 있는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한편 한전 측은 보상률을 지난주보다 5%포인트가량 인상한 60%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8차 협상회의는 오는 16일로 잡혔습니다. 고성 산불 피해 비대위는 한전의 보상률 인상 제안을 지난주보다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번보다는 진전될 수 있도록 양측이 노력을 한 것만은 분명히 보여요. 근데 오늘 이제 약간의 진전을 이루었는데, 일단은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일부 고성 비대위 참석자는 한전의 제안은 주민들의 피해 복구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협상이 소상공인과 산림 등 다른 분야의 협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보다 신중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60% 가지고 어떻게 성금 받은 거하고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다 손치더라도 주변이 황폐화되고 모든 것이 다 망가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한전은 이에 대해 강원도와 고성군, 한전 등으로 구성된 특심위의 합리적인 판단 결과를 따라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6일로 다음 회의가 잡혔지만 양측의 의견 차이가 어느 정도 좁혀질 수 있을지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2025년에 도내에서는 강원외고와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일반고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 교육기관마다 반응이 제각각인 상태입니다. 특히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일반고가 더 늘어나는 셈이어서 강원 교육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0년 개교한 공립형 사립학교인 강원외고. 강원외고는 일반고 전환이 오히려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구가 비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강원도 전역에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지난해 강원도 교육청에 신청했다가 불허됐던 일반고 전환이 현실화되면 자연계 학생 모집도 가능해집니다. 선생님들의 노하우, 학습 프로그램적인 면에서도 나름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더 경쟁력 있는 학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강원도 교육청은 다른 방안들을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외고가 일반고로 전환돼 양구고와 양구여고 지원자가 줄어든다면 학교 통폐합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입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양구 지역 세 학교 모두 공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강원외고를 폐교시킨 뒤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과 공립 일반고로 전환해 남녀공학으로 운영하는 방안, 또 도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특성화고가 없다는 점을 들어 특성화고 전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 차원의 전환 TF팀을 구성해서 강원 교육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 가려고 합니다. 민사고는 일반고 전환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반고 전환은 폐교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국 모집에서 강원 모집으로 범위가 좁아지면 학생 모집조차 힘들어질 거라며 정부를 상대로 헌법 소원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더 필요가 없는 존재일 거고, 특히 행성군은 말할 나위도 없고, 더 근본적인 거는 일반고 수준의 교육 경비를 가지고 민서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는 그 자체가 불가능이기 때문에 5년 뒤 강원 학생 수가 10,000명이 줄어들 걸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갑작스런 일반고 전환 발표로 교육 현장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밤에 아이가 아파서 평소 진료받던 병원 응급실을 찾았는데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 국립대병원인 강원대병원의 상황입니다. 국비를 지원받아 어린이 병원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정작 응급실에는 밤중에 담당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 A씨는 지난달 말 밤 10시에 5살 난 아픈 아이를 데리고 강원대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병원에서 열이 나고 숨쉬기가 어려운 아이를 두고 진료를 봐줄 사람이 없다며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한 겁니다. 간호사분이 저희가 10시부터는 진료가 안 됩니다. 이렇게 표지판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그러고 나서는 바로 전에 아이도 이거 설명드렸더니 다른 데로 가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A씨는 10달 넘게 강원대병원에서 아이의 비염 치료를 받아왔고 심지어 응급실을 찾은 날 낮에도 진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밤 응급실을 찾은 A씨는 진료 의사가 없어 아픈 아이를 데리고 결국 진료 기록도 없는 다른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밤에 데리고 가서 이제 지켜봐야 되는 엄마는 저쪽 병원에서는 안 된다 그러고 새로운 병원에서는 이건지 저건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입장에서는 그날 밤은 정말 못 자죠. 강원대병원은 지난 9월부터 석 달째 소아 청소년에 대한 응급실 야간 진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부모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대병원은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가 부족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확보가 여의치 않습니다. 현재 재직 의료진의 휴직과 전공의 80시간법 준수를 위한 근무 조정으로 응급실의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운영이 당분간 어려운 상황입니다. 병원 측은 현재 의사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대병원조차 의사 인력 충원이 어려워지면서 강원도의 의료 공백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 보다 구조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목포와 강릉에 이어 원주에서도 시장과 시의원, 간부 공무원들이 무료로 독감 접종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집무실이나 회의실에서 주사를 맞아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창묵 원주시장이 독감 예방접종을 한 것은 11월 초 보건소장과 소속 간호사가 집무실에 직접 찾아와 주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시청 회의실에서 부시장과 일부 간부 공무원들도 독감 접종을 받았습니다. 시의원들도 서너 명을 제외하고 모두 의회 모임방에 모여 독감 주사를 맞았습니다. 독감 접종이 수년 동안 무료로 이어져 왔고 보건소가 아닌 집무실이나 이 같은 회의실에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져 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보건소는 독감 무료 예방접종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 만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올해 조류독감 대응요원에 속한 공무원 160여 명 등이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시장과 간부 공무원, 시의원들을 기타로 분류해 접종을 한 것입니다. 원주시 보건소는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관례적으로 해왔으며 조류독감 같은 현장 방문이 많아 보호를 위해 필요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분들이 오라가라 그런 적도 없었고 조류독감이나 이런 데서도 현장 방문 많이 하시니까 또 그런 노출이 또 돼 있잖아요, 감염에. 보건소가 구매한 백신 비용은 1인당 8,000원 정도. 하지만 일반 병의원에서 맞으려면 한 번에 3, 4만 원을 내야 합니다. 무료도 모자라 의료법까지 어겨가며 독감 접종을 한 지자체가 잇따르면서 특혜 논란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지 7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면적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망상지구의 개발 사업자가 선정된 가운데 부평지구는 지정 면적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은 망상지구. 3개 지구로 나눠져 있는데 지난해 1지구 개발 사업자가 확정됐고 최근 2, 3지구도
동부건설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결정됐습니다. 코리아 아트 뮤지엄 컴플렉스인 망상 2지구에는 5천억여 원이 투입돼 미디어 아트 미술관과 호텔 등이 조성되고 망상 3지구에는 6,500억여 원의 사업비로 글로벌 리조트 컴플렉스를 조성합니다. 망상 1지구는 지난해부터 동해 ECT가 내년 착공을 목표로 실시 개발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3개 지구로 분할을 했을 때 하고 난 이후에 개발사업자 지정 하나는 됐고 두 개는 2, 3지구는 개발사업자 지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죠. 동해안을 중심으로 동부가 물류와 비즈니스 중심지로 조성하겠다는 북평지구는 지정 면적이 51만여 제곱미터에서 최근 또다시 14만여 제곱미터로 줄었습니다. 당초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절반을 차지하는 핵심 구역이었지만 담봉동과 대구동 일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해제됐습니다. 이 예타가 안 나오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좀 해제를 하는 동시에 보상 차원에서 그 수건 사업을 저희가 접수를 하고 옥계지구는 강원도가 직접 개발에 나서 56%의 부지 조성 공정률을 보이며 첨단 소재 융복합 산업지구로 조성 중입니다. 국비 사업인 연안방재연구센터가 들어오는 걸로 확정이 돼서 경량금속 소재 부품 생태계 조성 사업을 산업부와 협의를 해서 내년에 국비를 확보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최초 8.25제곱킬로미터에서 지금은 4.7제곱킬로미터로 면적이 반으로 줄어든 만큼 지구별로 사업 내실화를 기하는 게 관건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겨울철 대규모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강원도와 한국관광공사가 힘을 합칩니다. 강원도와 한국관광공사는 올겨울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외국인 스노우 페스티벌을 공동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스노우 페스티벌은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높아진 해외 인지도를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외 시장별 공동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한국여행협회, 스키장협회 등과도 협업해 도내 9개 시군 겨울축제와 9개 스키 리조트와 함께하는 이벤트들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이후 계속해서 상승하던 도내 소비자 물가지수가 11월에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강원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는 10월보다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도내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 7월 이후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지난달에는 다시 하락세로 반전됐습니다.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한 정부의 제2차 정비기본계획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건물들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계획을 세워 정비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9월 속초와 원주의 건축물 등 전국 14개 건축물이 선도 사업으로 지정돼 정부 주도로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합니다. 전국적으로 모두 387개의 공사 중단 건축물 가운데 강원도에는 63개가 분포하고 제1차 정비계획에서는 도내 16곳을 포함해 98개의 건축물이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평창군이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마을 단위로 철망 울타리 설치 사업을 추가 추진합니다. 내년 4월까지 1억 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미탄면과 봉편면 그리고 진부면 3개 마을에 길이 3km, 높이 1.5m의 울타리를 설치합니다. 마을 농경기지 정체를 둘러 설치되는 울타리는 기존 농가별로 설치하는 방식에 비해 야생동물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상지대학교의 사학비리에 맞서 학생들이 10년 동안 투쟁한 기록을 담은 영화 졸업이 개봉된 이후 교내 발전 기금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지대는 총학생회장 출신 박주환 감독이 영화를 통해 받은 상금 가운데 300만 원을 대학 발전 기금으로 기부했고
이어 총학생회와 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들이 기부한 발전 기금만 총 5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익명의 한 기업이 지난달 25일 1억 원을 기부하는 등 박 감독의 기부 이후 기부가 잇따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민박과 농촌체험 휴양마을 그리고 관광 농원을 대상으로 농촌 관광시설 안전점검을 펼칩니다. 점검 시기는 내년 2월 중순까지로 우선 이달 말까지 겨울철 화재 위험성이 높은 연소 난방기를 사용하는 농어촌 민박 등 농촌 관광시설부터 점검이 이루어지며 안전시설 설치 적합성과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위생관리 상태에 대해 점검합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강릉의 한 펜션에서 일어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수능을 마친 고등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2017년 준공된 이후 낮은 분양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동춘천 산업단지의 분양률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시는 동춘천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막걸리 제조업체가 공장을 증설해 분양률이 57%에서 60.3%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올해 7월 착공한 바이오 특화 남춘천 산업단지 조성과 제2경춘국도 등이 구축되면 동춘천 산업단지의 분양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11회 양양 물치항 도루묵 축제와 비치마켓이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 동안 양양군 강연면 물치항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도루묵 그물에서 뜯기 등 체험 행사들과 함께 도루묵 화로구이, 도루묵 알찌개, 도루묵 튀김 등 다양한 도루묵 요리들도 선보입니다. 특히 올해는 비치마켓과 연계해 60여 개 팀이 농특산품과 커피, 수공예품 등을 축제 기간 동안 함께 선보이며 개막 행사와 불꽃놀이는 7일 저녁 5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삼척시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학생 아르바이트 선발 인원을 크게 늘렸습니다. 삼척시는 이번 겨울방학 기간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240명을 선발해 관광시설과 행정 업무 보조 등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